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요, 그 의도야 아무리 좋았던 간에 당은 깨지고 정권은 잃습니다. 20년 동안 키웠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말로 이기면 사람은 잃습니다. 져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한다. 예, 저런 거밖에 할 말씀이 없으신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 하면 아니 양념무덕 많잖아. 내가 나경원 대표는 옆에 계셔. 잘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은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겁니다. 저 사진이 참 어색하게 보이는데 제가 정치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저 사각에서 어깨 동무하고 웃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치인의 DNA는 샤트 소리가 나는 순간 표변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친한 덕결속을 다룬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윤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학과 선후배 관계 또 실제로 나 의원 원의원이 거의 동년배 같은 학번이니까 훨씬 개인적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임하는 자세는 윤 의원을 제외하고는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 후보가 뒤늦게 뛰어들어서 내가 그래도 가장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는 또 그런 후보라고 얘기하고 나 후보는 양자 모두를 비판하고 너무 대통령에게 빚을 진 사람, 대통령과 거리 둔 사람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보면 한 후보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보면 리스크 해치론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하고 막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 다른 플랜 B도 필요한 거고 정당한 관계 모색을 통해서 오히려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야 된다. 그냥 대통령하고 함께 당은 위기인데 국가적인 위기가 왔는데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당원들이 이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고 끝으로라도 저렇게 친한 척을 해야 되겠죠. 예. 저 짧은 장면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 동무하자 하는 게 내가 다 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딱 양강구도를 나경원 의원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왜 좌석 순서가 왜 그랬냐면요. 연설 순서를 안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번이 한동훈이었고 2번이 나경원, 3번이 2번이 원희룡, 3번이 나경원, 4번이 윤상현. 그 순서대로 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왼쪽에는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옆에 연설 순서 1, 2, 3, 4로 앉으니까 원희룡 후보가 요때가 찬스다. 한동훈하고 되게 이렇게 친한 척 해갖고 이게 양강구도다. 나경원을 이렇게 조금 좀 떨어뜨려 놓자 뭐 그런 퍼포먼스였다고 나경원 후보가 바로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바로 알아차리죠. 저걸 모르면 그냥 너무 둔한 거죠. 저걸 모르면.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어깨 동무하자니까 좀 불편한 기색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사실은 하려고 그러면 네 사람 모두의 부분이니까 굳이 두 사람만 하는 것도 좀 불편한 것 같고 또 실제로 보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말은 굉장히 가시가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또 여기서는 또 같이 친한 척 어깨 동무하자 하는 것도 한편으로 좀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정치에 아직 때가 덜 묻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약간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저 장면을 놓고 얘기하자면 뭐 이것이 정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들 간의 관계가 뭐 물론 전당대회 때 설전도 심해지고 감정 싸움도 있지만 나중에는 네 사람이 저렇게 손잡는 퍼포먼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요. 실제 그 내 후보가 앞으로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제가 꼼꼼히 다 뜯어봤는데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예요. 아까 방금 전에 그 자료 화면에서 원희룡 후보가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이 당은 뭐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공멸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뭐 맨날 싸우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근데 원희룡 후보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드팀을 만들어서 자기가 레드 팀장, 쓴소리 팀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 대통령실과 그 이견, 서로 의견이 다르실 때는 책상을 치고 경론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민심의 올바른 소리를 전달해서 대통령실이 올바른 길을 민심을 받드는 길로 가게끔 그 쓴소리 팀장 역할을 하겠다. 그거랑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당정 관계. 예.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체를 들여다보면요. 차이가 없습니다. 50보 100보예요. 예. 그걸 가지고 한쪽은 뭐 누가 되면은 뭐 대통령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된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참 부질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좀 생산적이 되려면은 진짜 제대로 된 그 정책 논쟁을 하던가. 왜냐하면 저는 원희룡 후보는 국회의원 3선이지만 도지사 재선했기 때문에 합의 5선이에요. 예. 그 윤상현, 나경원 다 5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싸움이라는 거는요, 이 자신의 특기,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으로 갖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는 빵선 아니에요. 그 의정활동 경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그 분야로 그 유도를 해갖고 거기서 한 방 매겨야 되겠다. 또 정책으로 매기는 거는 그 사람들이 네거티브라고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TV 토론회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나올지 예. 안 할지 뭐 또 예. 자꾸만 저런 얘기는 할지 모르죠. 뭐. 예. 뭐 TV 토론회 일정도 있고 지금 뭐 일정을 보니까 오늘이 3일이니까 전당대회가 지금 딱 20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원희룡 후보가 세종시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났는데요. 함께 보시죠. 둘이 어떻게 하든 우리도 흑이야? 예. 우리는 누가 보내줬어? 63년, 64년. 6.2년, 내 6.2년. 혼자 1년 늦게 됐다고 얘기했잖아. 우리는 호적대로 해야지. 이런 거짓말이 안 넘어가. 아무튼 우리는 우리 형님이자 친구. 자, 우리 충청 중심론을 위해서 저희가 뭉치겠습니다. 아니, 둘이 하고 했어. 당내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인 현직 지자체장들의 의견이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도 뭐 많은 분들 만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오늘 딱 저 그림을 연출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것 같은데 뭐 선거 때는 누구나 뭐 형님 하겠지만 어쨌든 이 충남의 마음 당심을 나에게 달라 뭐 이런 호소겠죠?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조금 충청하고 인연이 있고 또 충청도가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정치를 해보면 전당대가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도하고 충청 민심이 바로 밑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주도는 어쨌든 전당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출발하는 지점이라서 저기서 어떤 표를 깠을 때 이렇게 많이 먹냐 아니냐가 상당히 뒤에 오는 흐름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충청도가 의외로 밖에서 드러나는 거하고 달리 실제적으로 전체의 본선거의 표심과 비슷하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듯이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표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준석 대표 이후에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표집이 잘 안 돼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우리가 뭐 전당대회 가면서 솔직히 그랬거든요. 버스 안에서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오더 내리면 그게 한 70%, 80% 가까이는 먹히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기 당협위원장, 현역 국회의원들조차도
그걸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보 자체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모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오기 때문에 내 뜻을 따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당원들에 의해서 자기의 명운이 갈리는 부분이라서 가벌이 박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뭐 이거 공식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일이라도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저렇게 했다고 충남의 당원들이 아 그렇구나 말하자면 원희룡을 찍어줘야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뭐 김태흠 지사뿐만이 아니라 이철우 지사 그리고 홍준표 시장, 이장우 시장까지 한 후보에 대해서는 좀 비토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이른바 좀 왕따론을 좀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시도지사 네 분이나 뭐 그 공개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저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참 이상해요. 뭐냐면은 저렇게 왕따를 당하면 이렇게 표가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선거판에서요. 1위를 달리는 특히나 2위와의 격차가 큰 대세 후보에게는 동정표가 안 붙습니다. 동정표는요. 조금 짠한 느낌이 들어야지 붙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참 희한하게도요. 한동훈 후보에게 동정표까지 붙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동훈 후보가 대구 또 부산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과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약간 이렇게 좀 따시켰잖아요. 근데 바닥 당심은 다릅니다. 오히려 홍준표 시장의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 어린 목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저분들의 저런 것들이 이 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또 다른 시각에서는 어차피 근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여도 한동훈 후보가 뭐 전화를 한다던가 접촉을 계속 시도한다던가 그런 또 움직임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그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요. 그 홍준표 시장이 지금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벌써 몇 달째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거의 그냥 뭐 극단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대구를 찾는데 시간 되십니까? 차 한 잔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그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대로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세 후보지만 동정표까지 몰린 것인지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 어대한 한동훈의 기세는 좀 하락세를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대표 경선 선호 후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 여론조사가 그렇고요.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55%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1차에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고 실제로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아마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사이에서의 표차가 가령 이제 어쨌든 뭐 윤심을 얻는다 그러면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20%를 넘고 나경원 후보가 10% 정도 밑도는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경향적으로. 그러나 이 제로섬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분이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후보 단일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 한다고 해서 그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가 한동훈을 꺾을 수 있나 결선투표 갈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좀 아직은 좀 지금 이 지표까지는 회의적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신 의원께서 동정표라고 했는데 동정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뭐 전 것에 대한 책임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원 입장에서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나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고 싶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수많은 당원들이 나경원 후보도 봤고 원희룡 후보도 봐왔잖아요. 20년 이상 봐왔지만 어떤 뾰족한 대안을 가질 수 있느냐. 결국 겉으로 보이는 대안은 누가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이길 것인데 라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재 당내에서 주로 원희룡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배신론 이런 부분이 별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런 구도 속에서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워낙 윤석열 대통령 지지 조직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고의로 뺀 건 아니지만 어. 그 분위기는 원희룡과 나경원을 결선 가기 전에 단일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결선 가서는 늦다. 아하. 미리 원희룡과 나경원을 단일화시키자 여론조사 통해서 아하.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꺼낸 적도 없고요. 상대가 있는데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제가 뭐 한다고 한 적도 없고 안 한다고 한 적도 없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입장을 존중하려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지는 그러면 있다고. 아 자꾸 묻지 말라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상대를 존중한다. 상대를 존중한다. 예. 선배로서 조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너무 고깝게 그 말싸움 꼬박꼬박 그 한마디도 안 지려고 그렇게 반박하지 말고요. 이걸 잘 새겨듣고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네. 나경원 후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희룡 쪽도 딱히 아닌 것 같고 한동훈 쪽도 딱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중간입니까? 어느 한쪽으로는 좀 기울어져 있습니까? 전 뭐 중간에 있다라고 중간에 봅니다. 있습니까? 예, 또 예. 얘기할 때 보면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양쪽 다 비판을 하고 예. 사실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 원희룡 후보의 출마 소식을 듣고 가장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나경원 후보고 예. 나경원 후보 입에서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우려된다. 그거는 원희룡 후보가 갑툭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그 뭐 예비 동작도 없고 예열 과정도 없이 안 나올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출마를 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당혹감에서 또 자기를 지지해 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원희룡이 출마하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2의 연판장 뭐 우려된다.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두 사람이 단일화가 되면 그러면 한동훈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요, 선거 공학적으로 따져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여론조사는 합쳐도 안 되긴 하더라고요. 합쳐도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나가 합치면은 1 플러스 1이 2가 될지, 1 플러스 1이 1.7에 머물지, 아니면 1.5가 될지. 그러니까 오히려요, 누구는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1차 투표에서 한동훈 과반이 어려워진다. 다다익선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1차 투표 과반 득표 저지를 위해서는 후보가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인데 하나를 빼버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1 플러스 1이 2가 되면 모르겠는데 2가 아니라 1.5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중에 일부가 한동훈한테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 손을 들어준다면 경선이 너무 쉽게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는 건가요? 뭐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저기 단일화라는 건요. 결선 투표가 없을 때 하는 게 단일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선을 가야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 제도가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에 도입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뭐 또 단일화를 한다. 이거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경원 후보가 대구 경북의 표심 공략을 위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손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뭐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가 실제 최고위원 그 자격 논란까지 저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비밀스러운 얘기인지는 내가 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 정도로 당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정체성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지역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오랫동안 대구 지역에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나 후보하고 손잡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급하니까 어쨌든 손 내미는 사람하고 손이야 잡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 문제나 경중의 문제나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여론조사 언급을 쉽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당내 여론조사를 뜯어보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가 PK, TK 수도권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TK가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가 안 받아준다 하지만은 TK의 여론조사 내용이 완전히 한동훈에게 불리하거나 네. 전혀 말하자면 수세에 있는 게 전혀 예.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김재원 전 최고, 김재원 최고하고 손을 잡는 게 그 경북의 민심이구나 이렇게 느껴서 출렁거림을 가질 수 있을까? 뭐 그거는 조금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20일 남았고 또 이제 TV 토론회가 또 상당한 표심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좀 참고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검사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탄핵안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검사 명단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했는데 그것부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용 검사, 어미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를 보시면 민주당이 뭐 탄핵안을 발의한 그런 배경이 좀 짐작이 가실 텐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수사, 그리고 뭐 대장동, 백현동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장시호 회유 논란이 불거졌던 김영철 차장검사가 저 명단 안에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수사와 좀 연관된 검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65조를 보면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사유가 나는데 경미한 위반은 탄핵 사유가 안 되고요. 예, 아주 중대한 위반. 그 공직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네 건 다 까면 안 됩니다. 까면 안 되는데 그럼 왜 했느냐? 이재명 저 중에 3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한 수사검사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한 거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저 이제 그 탄핵 사유를 억지로라도 이제 탄핵 소추 결의안을 내야 되니까 그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억지 논리라도 갖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수사했기 때문에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는 거기다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로 드는 게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권, 공소권 이거를 마구 휘둘렀다, 남용을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을 했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탄핵 사유인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저렇게 탄핵권,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인 탄핵권을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휘둘려 갖고 그 탄핵권을 남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 수단은 뭐가 있는가? 아니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면 국회에서 탄핵이라도 하죠. 과거에 보면 국정농단 사건 때 상당히 그 연루됐던 많은 공직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직권 남용으로 받았습니다. 예. 자신의 권한을 남용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거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책임도 안 져요. 그래 어차피 저게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에서 하면은 그 순간 직무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 재판을 통해서 그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정해지는데 그 인용될 거라고 저 사람들도 저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보자. 그래서 이제는 저 국회의원들의 탄핵권 남용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 장치를 둬야 되는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체크 앤 밸런스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그거를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정치 검사를 단죄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 기준으로 이 4명을 선정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제가 보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탄핵을 한 번도 검사들이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탄핵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검사나 법무부 스스로가 다 방면을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 막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제가 보기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근데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부부장 검사거든요. 이 탄핵을 시키기에는 너무 급이 낮아요.
제가 보면 최소한 지청장 검사장급 정도 돼야 예. 되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공수처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 정도 지청장 이제 그런 부분을 바로 건너뛴다는 거 하는 것이 예. 조금 제가 보더라도 좀 너무 강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실제로 뭐 한명숙 모해 위정 교사 같은 경우는 벌써 시간이 한참 걸린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하나는 이화영 재판에 과연 검사가 들어와서 이화영 의원한테 강압을 요청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제가 보더라도 명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뭐 법무부라든지 검찰청이 해왔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과도한 부분에 예. 대한 문제제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어제 강한 입장을 냈고요. 민주당도 오늘 아침에 반박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에만 목소리를 내니 정말 제 역할을 다 하시는 겁니까?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삼가해야 할 검찰이 아예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검찰의 수장이라면 검찰이 주가 조작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반성하십시오. 네, 뭐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했는데 검사 탄핵 대상에 오른 4명의 검사 중에 뭐 강백신 검사가 핵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 그 사건을 예. 아주 좀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프게 수사를 했고요. 근데 지금 4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그 박상용 부부장 검사의 경우에는요,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재판에 공소 유지를 하게 돼 있어요. 재판에 들어가야 된다는 예, 재판에 거죠. 들어가서 예. 유죄 입증을 예. 하는. 근데 보통은 그 이제 수사 검사가 따로 있고 공판 유지 검사는 따로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제 직관이라고 하죠. 수사를 했던 책임자가 직접 들어가는 건데 그게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노리는 건 그겁니다. 예, 이게 재판 과정에서 그거를 제일 빠삭하게 하는 박상용 검사가 재판에 못 들어오게끔 하는 게 이게 하나 있고요. 예. 강백신 검사의 경우에는요. 지금 성남지청 차장검사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또 뭘 하고 있는가? 정자동 그 호텔 특혜 그 사건을 또 수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탄핵이다. 그러니까 저건 정말 탄핵권의 단순 남용도 아니고 오용이에요. 예. 약물 오남용할 때 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많이 쓰는 게 남용인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 쓰는 거거든요. 이 탄핵권 오남용에 대한 이제 견제 장치가 정말 필요할 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탄핵 자체의 목적보다는 재판을 좀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예. 어떤 결과적으로는 시간 끌기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한명숙 또 혹은 뭐 장시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재판 또 백회운동이나 대장동 재판과 연관돼 있는 하필 또 그런 검사들이라서 민주당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 비판이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역으로 보면 이와 같은 어떤 그 이화영 그 전용 같은 힘 있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강압 수사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보면 정말 검사들이 그동안에 힘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위압적으로 예.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든지 보복적인 기소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정말 찾아났으면 찾아났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안동환 검사처럼 탄핵된 경우에 있어서도 탄핵 절차를 밟아가지만 최종적으로는 방면이 다 되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짚기 위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정치한 좀 디테일한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침없이 탄핵 스케줄을 달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즘에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어제 김병조 의원의 발언에 대정부 질문이 멈춰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부터 하라 이런 입장인데요. 먼저 어제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는지 들어보시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국민의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김병조 의원님,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얘기를 접하고 내일에도 김병조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으면은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 하는 얘기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 전에 윤리위 제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윤리 제소는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십시오.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김병조 의원이 YTN 취재진에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사과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은 좀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여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제적으로 이룬 게 많은데 오히려 사과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고요. 또 어느 선진국도 오히려 이런 식의 막 그 대정부 질의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강요들과 1대1로 만나서 질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총리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총리한테 질문하면 될 걸 총리 질문하면서 왜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다른 후보들이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기회조차도 막아버린 케이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조정해 가야지. 같은 편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게 많이 있는 공간에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소탐대실에 대한 착오다 그렇게. 일단 뭐 국민의힘은 사과 하나만 안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제 김병조 의원은 이거 정신 나갔다는 표현이 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신 나갔다 뭐 제정신 아니다. 그건 조금 이제 그 확대 해석을 하면 뭐 정신병자다 이런 얘기하고도 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사적으로 소주 한잔 하면서 너 뭐 정신 나갔네. 뭐 이렇게 뭐 친한 사이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건 공적인 관계고 또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그 양당 관계에서 상대편 의원들 다 집단으로 묶어가지고 정신 나갔다 하는 건 과한 표현이고 내용 자체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근데 아마도 저기에 대해서 저 논평을 쓴 사람이 전문 지식이 좀 모자라가지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국제 정치 분야에서는 미국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한일 관계는 준 동맹이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국제 정치학 용어로 다 합니다. 근데 그 준 동맹이라고 안 하고 뭐 동맹이라고 했다. 이거 가지고 저렇게 정신 나갔다는 건 과한 발언이죠.
어쨌든 지금 사과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국회 일정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신재효, 김영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